네. 15주차 동력학 마지막 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가 되겠는데요. 15주차 강의에서는 운동 방정식의 유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교재 기준으로는 11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 15주차 강의에서 소개할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학부 동력학 강의 과정을 통해서 1장에서 10장까지 과정을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다 뉴턴 오일러 방정식에 근거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 형태이고, 이 방정식으로부터 이 동력학계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얻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정식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간단한 시스템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가 있고, 동력학적인 계가 좀 복잡해진다든 하면은, 즉 자유도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존재하는 강체의 수가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력학 계가 복잡해지게 되면은 이 뉴턴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등한 방법들이 역사적으로 쭉 개발되어 왔는데요. 대략 7개 정도의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와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2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라그랑지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이 방법에서는 이 방정식에서는 일을 하는 힘들만 방정식에 나타나고요. 앞에 뉴턴 오일러 방정식에서는 일을 하지 않은 힘들도 모조리 다 얻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그랑지 방정식에서는 일을 하는 힘들만 방정식에 나타나고, 방정식의 개수가 통상 자유도 수만큼으로 줄어든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학부 여러분 동력학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자유도 수만큼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non-holonomic system,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비로계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두 물체가 구름 접촉을 하고 있을 때, 3차 공건 운동할 때, 그럴 때 그 구름 접촉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그 스케이트 날처럼 어떤 면 위에서 그 날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만 운동이 가능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non-holonomic constraint 방정식이 유도가 되게 되는데, 그런 방정식이 유도되는 계에서는 자유도수하고 일반 좌표수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방정식 개수가 자유도수만큼으로 줄어든다 하는 이야기가 꼭 맞지는 않을 수가 있고요. 여하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 홀로노믹 시스템, 즉 호로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동력학 계를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통상 자유도수만큼으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부분 경우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 라그랑지 방정식은 주로 평면운동화라는 계하고 선형 진동계에 적용하기가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많은 예제들이 평면운동하는 예제하고, 또 진동학에서는 선형 진동 하는 그 동력학적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라그랑지 방정식이 실제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될 방정식이 케인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식인데요. 이것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타계하신 스탠포드 대학의 케인 교수가 1961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제시한 방법으로
실제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역사적인 여러 개의 방정식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제시된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 역시 일을 하는 힘들만 방정식에 나타나고요. 앞에 라그랑지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방정식 개수가 통상 자유도수만큼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같고요. 그런데 이 케인 방정식은 라그랑지 방정식보다 더 복잡한 동력학적 계, 예를 들면 3차원 공간 운동을 하는 계나 탄성체 동력학 문제와 같이 복잡한 동력학 계의 적용이 아주 효율적이다. 그래서 동력학적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은 이 케인 방정식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주차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 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방정식이 여기서 얘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부 동력학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뉴턴 오일러 방정식을 통해서 주로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방정식만을 가지고 힘이나 가속도나 또는 그 방정식이 한 번 적분된 충격량, 운동량 또는 일 에너지와 같은 그런 적분 원리들을 통해서 이 방정식을 풀이해서 거기서 속도나 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리나 이런 것들을 구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힘과 운동 변수들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 형태로 운동 방정식이 유도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를 통해서 미분 방정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게 되는데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뉴턴 오일러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방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뉴턴 오일러 방정식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운동 방정식이 유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 첫 번째 이 박스가 지면 위에 놓여 있을 때 FT라는 힘으로 밀 때 그때 발생하는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자유물체들을 그려가지고 운동이 이 수평 방향으로만 일어나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여기 작용하는 힘,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FT고 이 마찰력이, 만일 얘가 움직인다면 마찰력이 μk mg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되고,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은 언제냐면 이 마찰력이 정마찰력보다 이 미는 힘이 이 마찰력의 최대값보다 커질 때 얘가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R이 최대값이 되는 게 바로 μsmg, 그러니까 FT가 μsmg보다 크게 되면은 이 운동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방정식을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풀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물체만 있고 자유도도 사실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일자유도, 이런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도하기 편한 그런 그 방정식 형태가 뉴턴 오일러 방정식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자유도수가 하나 증가한, 여기 보는 이렇게 요 캐피탈 M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질량을 갖는 물체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진자를 통해서 스몰 m이라는 질량이 달려 있을 때 그 m이라는 질량이 달려 있는 질량의 수평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구해라 하게 되면은 역시 뉴턴 오일러 방정식에서는 이 두 물체의 자유물체도를 각각 그려서 이 두 물체의 자유물체도를 이와 같이 네 개 자유물체 그 방정식을 갖다가 X방향, Y방향으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회전운동은 없으니까 그 병진운동 방향으로 평면운동하는 X방향, Y방향 방정식으로 이렇게 네 개가 유도되죠. 이 네 개의 운동 방정식을 보면 여기서 미지수가 T와 X 더블 닷 N 그리고 세타 더블 닷이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제에서 주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세타,
여러분들이 학부 동력학에서 배우는 것은 이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또 세타 다트 값도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 네 개의 미지수를 이 네 개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게 여러분이 이 순간에 요 한 순간 세타와 세타 다시 알려져 있는 그 어떤 순간에 대해서 이 네 개의 미지수 구하는 것은 쉽지만 만일 여러분의 목표가 시간에 따라서 이 t와 n 값과 x 더블 닷 값과 세타 더블 닷 값이 계속 변해갈 테니까 이걸 구하겠다 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 방정식 4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그렇게 여기 있는 것 이건 미분 방정식이고요. 이건 대수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과 대수 방정식이 막 섞여 있습니다. 서로 커플도 되어 있고요.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 여기도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죠. 이 세타 더블 닷, 세타 더블 닷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니까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 두 개가 있고요. 이건 대수 방정식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치적으로 풀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해석적으로는 풀이할 수가 없죠. 이건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해석적으로 일반적으로 해를 구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운이 좋으면 풀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해석적인 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수치적으로 푼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방정식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풀 것인가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네 개를.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 뉴턴 오일러 방정식으로 풀 때는 그렇게 이자유도만 하더라도 간단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풀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뉴턴 오일러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학부 동력학에서 배웠던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주어진 순간 이 순간에 작용하고 있는 이 힘들의 크기 또 그 순간에 이 물체의 x방향 가속도 또 이 진자의 이 각가속도 이 세타 더블 닷 이런 것들만을 구하는 어떤 순간 그런 내용들만으로 여러분 학부 동력학 내용들이 다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좀 더 고등 동력학으로 발전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이 값들이 변화하게 될 때 그 변화하는 값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때는 미분 방정식이 필요하다. 미분 방정식을 바로 풀어서 시간에 대한 x의 변화, x 다트의 변화, 세타의 변화, 세타 다트의 변화, 그리고 t 값, n 값 이런 값들이 전부 구해져야 된다. 그걸 구하려면 미분 방정식 형태로 구해서 그것을 풀이해야 되는데 뉴턴 오일러 방정식으로 유도했을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복잡한 형태로 식들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 식을 가지고 수치적으로 바로 풀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해서 연구가 돼서 제시된 방법이 바로 다음에 소개되는 라그랑지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라그랑지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배운 1에너지 원리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요. 하나의 질점이 궤적 좌표계를 이용했을 때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으로 접선 방향과 법선 방향으로 얻어지고 이 접선 방향 방정식을 갖다가 이렇게 체인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시킨 다음에 요거를 변수 분리를 통해서 한번 적분을 통해서 얻어진 그 식이 바로 1에너지 법칙이라고 그랬죠. 1에너지 법칙. 운동 에너지 차가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 차가 1에서 2까지 움직이는 동안은 한 일량과 같다 하는 그 식이 바로 1에너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1에너지 원리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K2하고 1과 1 상태와 2 상태의 요 차이를 갖다가 차이가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1의 차이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 차이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갈 때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갖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변분량 요 식을 이렇게 밑에 식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W1에서 2를 갖다가 마이너스 델타 W로 보게 되면 그거의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델타 W가 되고 K2 마이너스 K1은 델타 K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요게 1의 변화량이죠. 그게 합친 것이 0이 된다는 식이 바로 1 에너지 원리로부터 이렇게 유도가 돼서 이게 항상 0이기 때문에 이것을 T1이라는 시간에서부터 T2라는 시간까지 적분하더라도 이게 0이 된다. 사실은 T1이라는 시간에서 T2라는 시간까지 1 상태에서 2 상태까지 간 이 식이 이 위의 식하고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종종 해밀턴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밀턴 원리로부터 바로 우리 라그랑지 방정식이 유도가 되는데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K라는 게 운동 에너지인데 우리가 동력학적 계가 일반적으로 주어졌을 때 하나의 질점에 대해서 이 식들이 유도된 거긴 하지만 역학계는 질점의 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원리는 강체계나 유연체계 같이 여러 개의 질점들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왜? 그 식들을 계속 뭐 하나의 질점에 대해서 성립하면은 여러 개의 질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들을 다 더해주면은 이 식이 또 될 테니까 이 식이 이런 강체계나 유연체계 모든 동력학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임의로 주어진 동력학계에 대해서 그걸 질점계라고 했을 때 n개의 일반좌표로 그 동력학계의 형상을 기술할 수 있고 그래서 Q1부터 Q2, Q3 해가지고 QN까지 일반좌표 n개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기술할 수 있다면은 그 운동 에너지는 그 동력학계의 운동 에너지 K는 Q1서부터 QN까지 하고 Q1 다트서부터 QN 다트 그리고 시간 T의 함수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운동 에너지 K는 Q1, Q2, QN까지 그리고 Q1 닷, Q2 닷, QN 닷까지 그리고 T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의 변분값 델타 K는 이런 형태로 K가 QK 닷과 QK의 함수니까 이렇게 변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분이고요. 그리고 1의 변분량은 이 가상 1이라고 그랬죠. 가상 1의 변분량은 이 동력학계에 작용하는 힘이 P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J가 1에서부터 P까지 변하는 겁니다. 그 P계의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상 변이를 델타 RJ라고 했을 때 이 힘과 가상 변이를 내적한 값이 바로 가상 일량이 되겠죠. FJ라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상 일량. 그래서 이 전체가 가상 일량이 되는데 그래서 델타 RJ라는 건 이 RJ가 위치 벡터니까 그거 역시 위치 벡터의 변분값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마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와 똑같이 이번에는 RJ는 Q1에서부터 QN까지만의 함수죠. 위치라는 거는 QN 다트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 이것을 요 안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정리할 때 이 캐피탈 QK라는 것은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내용과 요 뒤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요 델타 K하고 델타 W 합친 게 0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부터 요 식에다가 앞에서 유도한 요 식들을 요걸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0이다 하는 식이 해밀턴 원리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 우변의 요 첫 번째 항 요걸 인테그랄 한 건데요. 요 델타 QK 다트라는 거는 요 델타는 변분이고요. QK 다트는 미분이죠. 시간에 대한 미분. 변분과 미분은 서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즉 델타 QK 다트는 DT분의 D 델타 QK하고 같습니다. 예,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부분적분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부분적분을 갖다
통상 다이버전스 세오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런 형태로 좌변이 이런 형태로 부분적분 형태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적분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서 델타 QK가 T가 T1에서 T2가 할 때 요 QK의 변분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여기에 0이 되고 요 두 번째 항만 남습니다. 요 두 번째 항을 여기에 있는 요 항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해밀턴 원리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델타 QK라고 했을 때 이 QK는 전부 일반 좌표이기 때문에 서로 다 독립적이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요것과 상관없이 각각에 대해서 요 안에 있는 값이 항상 0이 돼야 된다 하는 식으로부터 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사실상 첫 번째 얻어진 라그랑지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요 QK라는 것은 일반력에 의해서 그 작용력에 의해서 얻어진 그 일반력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이 일반력은 두 가지 종류가 작용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보존력이 있고 비보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력에 의해서 얻어진 일반력과 비보존력에 의해서 얻어진 일반력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존력에 의한 거를 QCK, C는 컨서버티브의 그 첫 번째 그 글자를 딴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QNK는 non-conservative, 비보존력에 의해서 얻어진 일반력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여기다 대입해서 대입한 후에 이 보존력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보존 에너지하고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존력과 보존 에너지 V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얻어진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 방정식이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알면은 이 운동 방정식의 좌변 항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우변항은 비보존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반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하고 보존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동력학을 배우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요거 왼쪽 항을 얻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오른쪽 항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요게 어떻게 얻어지나를 잘 주의해서 보면은 요거까지 얻게 돼서 운동 방정식을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그랑지 방정식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 개는 이게 진동 3자유도를 갖는 진동계입니다. 질량이 3개가 있고요. 그 질량들을 연결하는 이 스프링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량이 움직이는 거리를 Q1, 두 번째 질량이 움직이는 것을 Q2, 세 번째 질량이 움직이는 걸 Q3. 그래서 이 K1, K2, K3가 움직이지 않는, 늘어나지 않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Q1, Q2, Q3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개 질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첫 번째 질량 곱하기 첫 번째 요 질량의 속도의 제곱. 이 움직이는 양이 Q1이니까 속도의 크기는 Q1 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량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Q1 다트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질량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M2 Q2 다트의 제곱. 세 번째는 M3 2분의 1 M3 Q3 다트의 제곱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존 에너지는 첫 번째 스프링의 보존 에너지는 얘가 Q1만큼 움직이게 되면 2분의 1 K1 Q1의 제곱이 되죠. 스프링에 의한 보존 에너지. 두 번째 스프링의 보존 에너지는 얘가 Q2만큼 움직이고 얘가 Q1만큼 움직이면 얘가 늘어난 길이는 Q2 빼기 Q1이 되겠죠. 늘어나거나 압축되거나 Q2 빼기 Q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K2
Q2 빼기 Q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안의 값이 늘어났으면 플러스가 되고 줄어들었으면 마이너스가 될 테지만 여하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프링 K3 강성을 갖는 이 스프링의 보존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 K3 Q3 빼기 Q2의 제곱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라그랑지 방정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Q1 다트로 편미분하고 편미분하면은 이 운동 에너지 K를 Q1 다트로 편미분하면은 Q1 다트 관련된 건 요 첫 번째 양밖에 없죠. Q1 다트로 편미분하면 여기 자성이 있으니까 M1 Q1 다트가 되죠. 이거는 Q1 다트로 편미분하면 0 돼 버립니다. Q1 다트하고 Q2 다트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또 Q1 다트하고 Q3 다트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기 0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Q1 다트로 편미분한 결과인 M1 Q1 다트가 얻어지고요. 마찬가지로 Q2 다트로 운동 에너지를 편미분하면 M2 Q2 다트가 얻어지고 Q3 다트로 편미분하면 M3 Q3 다트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또 그 라그랑지 방정식의 Q1으로 또는 Q2, Q3로 편미분하는 게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Q1이나 Q2나 Q3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Q1하고 Q1 다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Q1으로 편미분하면 이게 0이 돼버린다. Q2로 편미분해도 0이 돼버린다. Q3를 편미분하면 0이 돼버린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편미분에 대해서 대학 1학년 때 정확하게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혹시 이것을 들으면서 여기 Q1 다트가 있는데 Q1으로 편미분하면 왜 그게 0이 되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대학 1학년 때 배운 편미분에 관련된 그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대학의 그 캘큘러스를 다시 한번 참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Q1 다트로 편미분된 요 양을 갖다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죠. 요거는 상미분이 됩니다. 편미분이 아니고. 그래서 요 M1 Q1 다트를 갖다가 시간으로 상미분하면 M1 Q1 더블 다트가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M2 Q2 더블 다트. 요것도 M3 Q3 더블 다트가 됩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앞에서 구한 이 포텐셜 에너지를 Q1으로 편미분하면 여기 요거 Q1이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K1 Q1이 되고요. 요거 그 Q1으로 편미분하면 K2 Q1 빼기 Q2가 되죠. 그렇게 얻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를 Q2로 편미분하면 요 Q2와 관련된 항은 요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Q2로 편미분하면 K2 Q2 빼기 Q1이 되고요. 요거 Q2로 편미분하면 K3 Q2 빼기 Q3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고요. Q3로 편미분하면 요 항만 Q3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K3 Q3 빼기 Q2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이 푸른색 박스 안에 있는 항과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항을 여기에는 이 시스템에 아무런 외력이 작용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조건에 의해서만 자유진동하고 있는 진동계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자유진동하는 진동계의 운동방정식이 라그랑지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세 개의 스칼라 방정식 형태가 얻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행렬식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렬식으로 표현했을 때 앞에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질량 행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뒤에 있는 이 행렬 형태를 강성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계 진동학 시간에 이렇게 운동방정식 유도된 요식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런 자유진동하는 이 진동계의 고위진동 특성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계진동학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배울 때 운동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 방정식이 라그랑지 방정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고위진동 특성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 운동방정식의 좌변에 나타나는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만 알면은 이 선형 진동계의 고위진동수하고 모드
갖다가 전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우변에는 이 자유진동하기 때문에 우변에 가해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변항이 0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고해진동 특성만을 위해서는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제차 방정식 형태로 제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얻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만 얻으면 되는데, 이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만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실은 고해진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량 및 강성 행렬 요소를 구하는 식으로 이런 식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행렬의 i번째 열의 i번째 행의 j 번째 열의 요소는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qi 다트와 qj 다트로 이렇게 두 번 편미분해서 얻게 되면 되겠고요. 이 강성 행렬의 kij, 예를 들면 k33 그러면 요 k33가 요 항이 되겠죠. 그 항은 보존 에너지를 갖다가 QI와 QJ로 두 번 이렇게 편미분해서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미 구해놓은 이것을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공식으로 유도해 보면은, 예를 들면 M11은 요 M1이 얻어지고요, M12는 0이 얻어지고, M13는 0이 얻어지고, M22는 M2가 얻어지고요, M33는 M3가 얻어지고요. 여기서 K11은 K1 플러스 K2가 얻어지고요, K12는 마이너스 K2가 얻어지고,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 식을 적용해 보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차 방정식일 경우는 이 선형 진동계의 경우에는 이 식을 이용하기만 해도 충분히 이것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일 때는 이 운동계에 힘이 작용하게 되고, 즉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운동 방정식의 이 우변의 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어려움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선형 진동계뿐만 아니라 평면 운동계에 대해서는 라그랑지 방정식을 전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제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예제는 이렇게 삼각형 블락 45도 경사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45도 경사면을 따라서 두 번째 블락, 이 사각형 블락이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동력학 계가 되겠습니다. 이 동력학 계에서 이 미끄러질 때 여기에 마찰력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운동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 중력만 작용하는 거죠. 마찰력이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마찰력이 있으면은 그 마찰력은 비보전력으로 작용하게 돼서 그것까지 고려하게 되는데, 여기는 마찰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락은 수평 운동을 하고, 두 번째 블락은 이 경사면을 따른 병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블락의 일단 속도를 구해야 되죠. 그래야 두 블락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블락의 속도는, 이 첫 번째 블락이 좌우로 움직이는 걸 Q1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락이 첫 번째 블락의 요 끝에서부터 움직인 양을 Q2라고 잡게 되면은 첫 번째 블락의 속도는 Q1 다트 N1 헤트, 수평 방향이 N1 헤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블락의 속도는 첫 번째 블락의 속도에다가 두 번째 블락, 이 첫 번째 블락에 대한 두 번째 블락의 속도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블락의 속도에다가 첫 번째 블락에 대한 두 번째 블락의 속도를 갖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락의 속도는 위에서 구한 이 값이고요. 첫 번째 블락에 대한 두 번째 블락의 속도는 마이너스 Q2.A1 헤트가 되죠. 이 방향이 A1 헤트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A1 헤트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 A1 헤트를 갖다가 N1 헤트와 N2 헤트로 분리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 N1 헤트 더하기 루트 2분의 1 N2 헤트가 되죠. 그래서 그 값들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N1 헤트와 N2 헤트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고, 자 이제 속도를 갖다가 첫 번째 블락의 속도와 두 번째 블락의 속도를 알았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블락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의 Q1 다트의 자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락의 속도는 2분의 1 M2에다가 요 첫 번째 성분의 자승 더하기 두 번째 성분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 두 개의 블락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보존 에너지는 여기는 지금 중력만 작용하니까 보존 에너지는 두 번째 블락만 보존 에너지가 변하죠. 중력에 의한 보존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끝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Q2만큼 내려오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 Q2만큼 이 높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M2G의 루트 2분의 1 Q2 높이죠. 그만큼 이 위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 에너지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M2G Q2로 얻어지게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가 이렇게 얻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라그랑지 방정식에서 Q1 다트로 운동 에너지를 편미분하고 Q2 다트로 편미분을 하고 Q1 여기서는 Q1으로 편미분하고 Q2로 편미분하면 여기는 이 운동 에너지가 Q1이나 Q2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다 0이 돼 버리고요. Q1 다트로 편미분하면은 요게 M1 Q1 다트가 되고요. 요걸 Q1 다트로 편미분하면 요 항만 남죠. M2 Q1 다트 빼기 루트 2분의 1 Q2 다트 이렇게 남죠. 그리고 Q2 다트로 편미분하면 요것만 있으니까 M2 Q2 다트가 여기도 Q2 다트가 있죠. 그래서 M2 루트 2분의 1 Q2 다트 빼기 Q1 다트 그리고 여기 Q2 다트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다음에 요 값을 이제 다시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첫 번째 항과 요 항들이 얻어지고 또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Q1과 Q2로 편미분하게 되면은 Q1을 편미분할 때는 0이 되고 Q2를 편미분할 때는 요 값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앞에서 얻은 결과들을 라그랑지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런 식들이 얻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되었지만 라그랑지 방정식을 이용하게 되면 자유도 수만큼의 식이 얻어진다. 이 시스템의 자유도는 이자유도죠. 첫 번째 블락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두 번째 블락이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정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식에서는 이 두 블락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 같은 그런 힘들은 여기서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고등한 이론을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식을 풀이함으로써 여기 이 두 블락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라그랑지 방정식 그 자체에서는 구해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로 가보죠. 이번에는 진동계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 진동계에 외력이 가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죠. 모멘트가 이 디스크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량은 병진 운동만 하고요. 두 번째 이 디스크는 회전 운동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락이 움직이는 양을 Q1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블락이 돌아가는 각도를 Q2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는 병진 운동 에너지만 같죠. 그래서 2분의 1 M1 Q1 다트의 제곱이 되겠고요. 두 번째 디스크는 회전 운동 에너지만 같죠. 2분의 1 J가 관성 모멘트죠. Q2 다트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존 에너지는 첫 번째 스프링은 2분의 1 K Q1의 제곱이 되고요. 이 두 번째 스프링의 늘어난 길이는 요쪽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R이라고 그러면 요 끝이 움직인 양은 RQ2만큼 움직이죠. 그리고 여긴 Q1만큼 움직이니까 그 차이는 RQ2 빼기 Q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K의 RQ2 빼기 Q1의 제곱 이렇게 보존 에너지가 얻어지죠. 자,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가 다 구해졌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편미분하고 하는 과정은 앞에서 했던 과정과 같이 이 밑에 초록색 과정으로 이렇게 전부 여러분이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모멘트 M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그 우변에 나타나는 이 항들이 되겠는데요. 이 모멘트 M은 이 Q2와 관련돼서 작용하죠. 그래서 이 모멘트 M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상 일량 델타 W는 그 모멘트에 의해서 델타 Q2만큼 그 가상 변이각이 각변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발생하니까 이걸 Q1 델타 Q1 더하기 Q2 델타 Q2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니까 여기서 Q1은 0이 돼버리고 Q2는 M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에서 여기 우변에 항해서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두 번째 항이 M으로 얻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좌변의 이 질량과 관련된 항과 강성과 관련된 이 항들은 이렇게 앞에서 했던 과정처럼 운동에너지와 보존에너지를 편미분하고 상미분해서 시간에 대해서 상미분해서 얻어지는 그런 내용 과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여러 개 예제들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면서 이 내용을 갖다가 확인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운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유도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력에 의해서 이런 진동계가 진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강제진동이라고 그러죠. 외력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을 때는 자유진동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외력이 작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진동계는 우리가 강제진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예제를 또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앞에서 우리가 뉴턴 오일러 방정식을 소개하면서 사용했던 예제가 되겠는데요. 이지아유도 시스템이었죠. 자, 이 캐피탈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박스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자 스몰 m이라는 질량을 갖는 이 진자는 각도가 세타만큼 변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스몰 m이라는 질량에 ft라는 힘이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다. 이 동력학계의 운동 방정식을 라그랑지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 캐피탈 M으로 주어지는 그 질량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라지 M의 X 다트의 자승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죠. 근데 요것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알려면은 요 스몰 m이라는 질량의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속도를 알려면 요 스몰 m까지의 일단 위치 벡터를 먼저 구해서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구해지죠. 그래서 요거의 위치 벡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기준점이라면 x만큼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x 방향으로는 L sin 세타만큼 더 가죠. 그래서 L sin 세타만큼 더 간 그 성분이 x 방향 성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L 코사인 세타만큼 내려갔죠. 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J 해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요 스몰 m으로 표현된 질점의 위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요 질점의 속도가 구해지는데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요것은 x 다트가 되고 요거 L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L 코사인 세타 세타 다트가 되죠. 그리고 요 두 번째 항 L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L 사인 세타 마이너스가 코사인에서 한번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으니까 플러스가 돼버렸죠. L 사인 세타 세타 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분이 얻어지니까 이제 요 스몰 m 질량을 갖는 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스몰 m 곱하기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x 닷 플러스 L 코사인 세타 세타 닷의 제곱 더하기 L 사인 세타 세타 닷의 제곱 이렇게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다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보존 에너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일을 하는 힘은 여기에서 중력만 일을 하죠. 여기 장력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장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중력 mg라는 요 중력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보존 에너지로 우리가 요것이 세타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올라간 양을 따지면은 그 양이 mg L1 코사인 세타가 되죠. 요 길이가 L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세타가 0일 때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내용이 L1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높이 변화가. 그래서 보존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편미분하고 x 다트에 대해서 세타 다트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다시 그 결과들을 시간에 대해서 상미분하고 세타 다트에 대한 것도 시간에 대해서 상미분하고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서 운동 방정식의 좌변에다가 이걸 갖다가 다 대입하면 되겠고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힘 FA에서 발생하는 일반력, 보존력에 의한 일반력 이게 필요하죠. 자, 이 힘 FT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보존력은 이 FT가 그 작용하고 있는 이 점의 위치 벡터가 이거니까 이 점의 가상 변이는 요거에다가 델타를 취한 값이 되겠죠. 델타 P가 되겠습니다. 요 델타 P는 요 값에도 다 델타를 취하면 되니까 요걸 어떻게 델타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델타를 취하면은 요 항과 요 항 다 델타를 취하죠. 그래서 X 델타 취하면 델타 X가 되고요. 요거 델타 취하면 L은 변하지 않는 거고 사인 세타를 갖다가 델타 오퍼레이션 하면 코사인 세타 델타 세타가 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델타 오퍼레이션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델타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얻어진다. 자, 그래서 이 값에다가 우리가 뭘 곱하면 되냐면 FT라는 힘을 갖다가 이 가상 변이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되니까 그게 바로 가상 일량이 되니까 FTI 해트 이게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P 요게 델타 P죠. 그러면 I 방향 성분끼리 곱해졌을 때만 그 값이 살아남죠. 그래서 FT에다가 요거 곱한 거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FT에다가 델타 X 곱한 거하고 FT에다가 L 코사인 세타 델타 세타 곱한 이런 항이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서 Q1은 바로 요 FT가 되는 거고 Q2는 FT 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델타 X의 앞에 있는 게 Q1이 되는 거고 여기에 앞에 있는 게 Q2가 되니까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요 절차가 여러분이 주의해서 잘 보고 익혀야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라그랑지 방정식을 배우고 적용할 때 학생들이 이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편미분하고 해가지고 이 우변에 운동 방정식의 우변에 나타나는 항들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이 좌변에 나타나는 항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변에 나타나는 이 항들 즉 캐피탈 Q1과 캐피탈 Q2 이 구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구해졌는지를 잘 보고 익혀두면은 라그랑지 방정식을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유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 15주차 강의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15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에서도 역시 라그랑지 방정식이 적용되는 조금 더 복잡한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런 공간 운동하는 경우에 그럼 라그랑지 방정식은 적용할 수 없느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는 있는데 공간 운동을 하게 되면은 라그랑지 방정식 적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게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게 될 방법이 케인 방정식이라는 게 되겠는데요. 사실은 케인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한 학기 과정으로 배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방정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는 것으로 그런 방법이 있구나. 나중에 그런 방법들을 배워서 필요성이 생기면은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마지막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